또 하루 종일 할애를 했습니다. 전반부에는 저희들 부스를 돌아봤고, 그 뒤에는 이제 경영사 부스, 그리고 가전을 넘어가서 자동차 업계들, 그다음 테크 기업들 조그맣게 전시되어 있는 곳, 심지어는 유레카 파크까지 가서 이제 스타트업들, 로봇 이런 쪽을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이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뭐가 좀 달라진 게 사실 보이지 않았더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전시의 방향들이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플랫폼 쪽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그런 좀 인비지블한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전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AI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좀 보이게 해드릴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전시를 하지, 뭐 이런 고민도 좀 아울러 되었고요. 근데 전시 관점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사업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진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드웨어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진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AI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프레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제품이 이제 점점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드웨어라는 모수를 많이 확대하지 않고는 그 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사업 같은 걸 발전시키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알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LG전자라는 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비스,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좀 이렇게 그런 감상을 가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HS 본부라든지 MS 본부, VS 본부의 본부장들이 각각 자기 이야기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부분 이야기를 아까 질문하신 부분을 몇 개를 답을 차례로 드리고, 필요하면 이제 우리 본부장들이 더 보스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중국 내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범위가 크고, 지난번에 벨린쇼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단계죠. 제법 길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지금 그동안은 인식 단계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인식을 실제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내수가 어렵고, 또 미국과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큰 시장에 접근을 하기 어려우면은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을 더 강하게 갖출 수 있는 위안화 액체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대응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신문에서 BDS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방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제품 쪽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대응을 해나갈 거냐,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 리더십은 어떻게 갖출 거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 거냐. 세 번째는 오퍼레이션 영역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브랜드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어떻게 중국을 대응할 거냐 하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테일한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나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대한 방향적인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요. 구독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사가 결국 들어왔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경쟁사가 들어온 부분을 저희들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구독이라는 사업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 좀 더 파이가 커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더 바라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에는 아까 질문하신 저희들 강점도 있겠죠. 저희들 강점은 글쎄 뭐 경쟁사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진 클리어한 강점은 한 4-5천 명에 달하는 케어 매니저들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은 그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업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사실 가정을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주는 것이 사실 구독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독은 할부가 아니고 구독은 케어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어 매니저들의 그 케어해내는 역량, 그 네트워크, 오래된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에서 구독을 받아야 되는 그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세탁기를 완전히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다 청소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들 많은 서비스의 로드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 어떤 케어 서비스를 해주면 우리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기꺼이 밸류를 인정해 주실까 뭐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강점이고 앞으로도 그런 서비스들을 환영받을 만할 수 있는 서비스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응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소감이라든지 중국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활가전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도 그 전시장 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시장에 생활가전 특히 디바이스가 전시된 거는 확연히 예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생활가전은 CES에 바로 이어서 2월 달에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키친앤베스 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생활가전에 특화된 아마 전시회로 키친앤베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2월달 키친앤베스도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국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 생활가전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스가 하이센스 TCL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고관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 시장이 거의 장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미국 시장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태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TCL 부스에 미국향으로 만들어진 히프 콤보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전시 부스가 아니라도 어제 그제 이제 쭉 여기 다니면서 외부 매장들을 쭉 방문을 했었는데요. 제가 로즈에 갔을 때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미 하이센스 메이지 제품들이 일부 라인업이 보강이 된 모습들도 보여 있었고,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태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대형 방안들에 대해서는 결국 첫 번째로는 제품 경쟁력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잘하고 있는 차별화된 제품,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수년간 저희들이 컨슈머 리포트에서 릴라이빌리티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우리가 잘하는 부분, 그 부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중국 업체들, 과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제 작년에 CEO께서 모두를 던지시고 해서 저희들 중국 업체들에 대한 신청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 포인트도 많이 찾아냈고요. 특히 제조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R&D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아까 구독 관련해서는 CEO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가장 큰 장점은 저희들이 10년 이상 구독 사업을 준비해 오면서 4,000명 이상의 전문 케어십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객 접점에서 정말 고객 경험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했던 것들이 단기간 내에 구독 사업을 성장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저희들이 큰 강점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독을 하려면 제품도 구독에 적합한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냥 기존에 일시불로 판매하던 제품을 구독으로 그냥 단순 판매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에 저희들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던 스템 냉장고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을 자동으로 제빙을 하는데 그냥 수돗물로 하기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터가 가미된 스템 냉장고를 만들고, 이런 필터가 정기적으로 케어 매니저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케어십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고객들이 여름에 에어컨 냄새 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자주 청소하기를 원하는데 원터치로 쉽게 오픈을 해서 청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그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구독 적합형 제품들이 같이 서비스와 어우러져서 구독에 대한 고객 가치를 좀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앞서서 제품과, 그리고 아까 전문 케어십 매니저들과 같이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의 어떤 수준 높은 그런 완성도를 보이면서 그거를 우리 무기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독 사업에서 성장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TV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일단 목소리가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업체들이 TV가 상당히 커졌죠. 이번에 가지고 나온 것들이 110인치, 115인치, 116인치 뭐 이런 제품들 위주로 많이 전시를 했는데 저희가 뭐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를 과연 저희가 쫓아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인데, 저희는 지금 고객 관점에서 많은 것을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100인치를 올해 출시합니다. 근데 100인치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가업 기준으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도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TV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안 뜯고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터디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이거를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가옥 구조가 글로벌리 몇 가구나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위주로 많이 팔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그 팔다가 중국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니까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뭐 미국, 호주 이런 대형의 수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국가를 위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페날은 뭐 어차피 다 중국 업체 페날을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그 경쟁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프리미엄이라 그러고 판매를 할 것이냐 하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저희는 그 대신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TV SoC가 어떻게 보면은 10년 이상의 저희 뭐 자체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SoC고 그거를 통해서 화질 음질 차별화, 그 다음에 AI 기능 차별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걸로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올레드의 그런 독보적인 화질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뭐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국 업체의 초대형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100인치 이상으로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 업체들 이번에 가져 나온 제품들 보고 저도 많이 놀랬고 저희 CEO 항상 강조하듯이 제품 경쟁력은 뭐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웹OS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11년 차 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을 통한 사업 모델 차별화, 그 다음에 저희 그 구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D2C 저희 OBS를 통한 D2C 판매 확대를 통한 그런 사업 방식 차별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중국 업체들 대비해 경쟁력을 키워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 쉽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품에 있어서는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우위 유지 전략 혹은 뭐 기업을 또 벌려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TV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의 시스템 온칩 뭐 그걸 통해서 화질이나 음질을 개선해내고 하는 뭐 그런 것 좀 되겠죠. 그럼 코스트는 저희들이 캐치업을 좀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워낙에 원가 경쟁력은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유 본부장 이야기했습니다만 중국에서의 어떤 스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저희들이 캐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보입니다. 세 번째가 차별화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업 모델의 차별화, 예를 들면 플랫폼으로 사업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는 거죠. 뭐 웹OS TV처럼, 혹은 사업 방식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거죠. 구독이라든지, 혹은 D2C, 디렉트 투 커스터머, 이렇게 유통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함으로써 유통 마진도 줄이고 고객과의 인터랙션도 늘려나가고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D2C 사업 같은 거,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경쟁력, 기술 인증에서 우위 유지, 코스트에서는 캐치업, 그다음에 사업 모델과 사업 방식에서는 차별화, 뭐 이런 것으로 크게 화두를 가져가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지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참고해 주십시오.